이제 2013년 뱀의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올 한 해도 과학기술계에는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. 언제나 그랬듯이 좋은 일도 있었고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. 네, 오늘은 2013년 국내 과학기술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강대학교 이덕환 교수 나와 계십니다. 교수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과학기술계에도 한 해 동안 정말 다사다난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.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? 예,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. 네. 시작은 아주 좋았습니다. 1월 달에는 두 번의 실패를 딛고 세 번째 나라호가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고요. 네. 2월 달에는 이공계 출신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지난 5년 동안 지난 정부에서 그 과학기술부가 폐지되면서 그 과학기술의 컨트롤 타워가 없어졌다고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. 이제 미래창조과학부가 새로 생기면서 희망에 들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 네. 나로 이후의 일도 그렇게 그 만족스럽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, 네. 이공계 출신의 대통령도 이공계 그 과학기술계에는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특히 이제 미래부가 출범을 하면서 장관 임명, 그 미래부의 기능과 역할, 뭐 규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지고, 그 다음에 지난 1년 동안 사실 우리 과학기술계가 이 창조 경제에 아주 무거운 짐을 떠안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좀 힘들고 벅찼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네. 계속해서 이공계 출신의 과학 대통령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? 정말 기대를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. 우선 외국의 영국의 대처 총리가 화학과 출신이었고, 네. 네. 지금 독일에서 아주 정말 인기가 굉장히 높은 세계적 지도자로 자리를 잡은 메르켈 총리가 물리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특히 우리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바랐던 것은 이 박정희 대통령의 과학기술 입국의 신화를 한번 다시 재현해달라 하는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과학기술을 국정의 중심에 세워주고 과학기술인들을 중용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를 못했죠. 그 정보통신 분야를 빼고 나면은 과학기술계에서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인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이고 네. 이렇습니다. 그런데 사실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너무 이 이공계 출신 대통령이라는데 너무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박정희 대통령의 신화는 정말 그 어려웠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우리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. 굉장히 풍요로워졌고 다양해졌고 민주화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 대통령에 대한 기대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기대를 많이 했던 만큼 또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도 좀 있었다라는 예. 말씀이신데요. 또 하나 기대했던 부분이 있죠. 바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출범이었습니다. 예, 이 부분이 예. 정말 아쉽습니다. 네. 미래창조과학부가 이제 과학기술을 이 총괄해서 끌고 나가서 이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우리의 삶의 질을 진흥시켜주는 그런 정말 중요한 미래 창조의 핵심 부처가 될 것을 기대를 했었는데 네. 시작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기능의 문제가 있었습니다. 이게 공용 부처가 될 거다 이런 우려가 있었고 또 첫 번째 장관 임명에 대해서 아주 골치 아픈 쓸데없는 논쟁이 벌어졌었죠. 그렇게 어렵게 출범을 해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좀 아쉽습니다. 1차 관실, 과학기술 분야하고 정보통신, ICT 분야가 융합을 하지를 못하고 마치 딴 분야인 것처럼 이렇게 겉돌고 있고 이 창조경제의 핵심이 뭐냐, 이게 창조경제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도 정확하게 밝히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지난 5년 동안은 과학기술이 교육에 치여서 그 힘을 발휘 못했는데 지난 1년은 그 과학기술이 ICT에 치여서 아무 일도 못했던 이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. 네. 네. 사실 정부에서 과학기술을 사회 문제 해결에도 조금 적극적으로 내세우겠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? 정말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풀어야 될 사회 문제가 굉장히 많죠. 경제 문제가 대표적이고요. 그거 말고도 뭐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변화, 뭐 원자력 오염에 관한, 방사성 오염에 관한 문제, 뭐
수도 없이 많은 과제가 있는데 이 정부에서 그동안 이 사회 문제 해결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그냥 기존의 기술 만능주의에 젖어 있었던 거 아닌가. 네. 정부가 고작 내놓은 것이 뭐 층간 소음을 해소하는 바닥재를 개발하겠다, 뭐 이런 정도였는데 정말 과학기술이 현대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지를 못한 것 같아요. 앞으로는 이 과학기술을 이용한 사회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이 미래 세대들이 과학기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과학 교육에도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까지 2013년 그 과학계에 좀 다사다난했던 일들을 정리를 좀 해봤는데, 그럼 다가올 2014년 과학기술계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?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네. 우선 우리가 창조 경제의 짐을 어떻게 떠안고 갈 것인가, 이걸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. 창조 경제가 뭐 좀 애매하다는 지적은 있지만은 지금 21세기의 이 시점에 우리한테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.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창조 경제의 정체를 밝히고 과학기술이 어떤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되고요. 네. 과학기술을 컨트롤 타워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 정말 이 정보통신에 휘둘려 가지고 과학기술이 실종된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. 네. 또 사회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좀 적극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정리를 하고 보니까 올 한 해 우리 과학기술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정부의 또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많이 또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렇게 돼야죠. 네, 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